제가 그 80년대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전남대학교를, 그래서 아무래도 그 5.18에 대한 참상을 많이 겪다 보니까 역사에 대해서 깊이 또 고민을 많이 하고, 그 어떤 국가 폭력이라든지 그 당시에 그 억압된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현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아무래도 그 우리 땅의 역사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그 어떤 생각을 많이 했어요. 80년 중반부터 이제 5.18에 대해서 이제 그 역사에 대해서 기록적인 이제 흑백으로 이제 그 5.18 관계된 이제 작품을 쭉 하다가 그 후에 이제 땅의 역사라는 큰 주제로 또 5.18을 이렇게 대서사적으로 이제 끌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. 그래서 특히 그 땅의 역사 작업은 긴 대작으로서 한 100년 전에 이제 그 동학혁명과 그 후에 이제 구한말, 그리고 일제강점기, 그리고 뭐 광복, 그리고 6.25, 그리고 그 이후의 정치 상황, 그 현대사의 가장 비극인 5.18까지의 그 이제 서사적인 역사를 갖다가 했던 기록하는 땅의 역사를 이렇게 작업하면서, 그 땅의 역사는 결국 그 미래를 향한 어떤 희망이라고 할까요? 그 어떤 민초의 아픔이라든지 상처 같은 걸 이제 보듬는 그런 땅의 역사 작업을 아무튼 80년대 그리고 90년대 후반까지 쭉 해왔었습니다. (80년) 5.18이라는 자체가 핏빛으로 물든 상황이었고,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가 어떻게 좀 함축적으로 표현할까 생각해서 제가 궁리해내는 게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담고 있는 어떤 그 정화수를 갖다가 이제 그렸어요. 정화수라는 건 실은 새벽에 맑은 정화수인데 80년대는 그 맑은 정화수가 못 되고 그 정화수 자체가 붉게 물들어버린 어떤 핏빛으로 물들어버린 정화수가 된 어떤 그런 상징성을 내가 정화수에 이제 담아서 이제 그렸던 붉게 물든 정화수라고 해서 그런 시리즈의 작업을 했고, 그런 80년대를 상징하는 붉은 샘 시리즈 작업을 그 당시에 좀 했었습니다. 제가 이제 땅의 역사를 80년, 90년대 후반까지 쭉 이제 역사적인 작업을 하면서 이래 보니까 아까 민초의 초상이라든지 역사의 초상이라든지 그런 작업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접촉하면서 느꼈던 부분이, 아직도 그 시민들이 그 굉장히 그 어떤 막혀 있다고 할까요? 어떻게 해소되지 않는 어떤 트라우마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를 해소하는 방법이 없을까 늘 고민하던 끝에 정화수 작업을 하면서 물에 대한 상징성을 생각했듯이 하나의 그 어떤 물길을 만들어보자, 이 땅의 역사에다가.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그 어떤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을까.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땅의 역사의 어떤 치유의 의미로 그 물길을 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치유의 물길을 낸 거죠, 땅의 역사에. 그게 이제 1990년 좀 후반부터 그 물을 시작했는데, 그게 이제 2000년 그 이후로 쭉 가면서 이제 큰 물길이 되고 또 역사의 물길이 되고 역사의 강줄기가 되고 쭉 그런 식으로 풀어 나갔었습니다. 캠퍼스 2에서 제가 제작하는 방법은 굉장히 극적으로 이제 그 물의 언어로 갖다가 이제 물의 흐름을 이렇게 나이프라든지 고무칼, 내가 만든 조각도레에서 그 캠퍼스 위에 바탕을 좀 어둡게 하고 그 위에 이제 물감을 올려가지고 굉장히 극적으로 연출하는 그 옛날 그 분청사기 도공들이 그 도자기를 이렇게 빚으면서 하루에 수십 점을 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 거의 무심의 경지에서 이렇게 선을 긋는 경우가 많아요. 그 선들이 갖다가 분청사기에서는 조화기법이라 그러는데, 그 조화선들이
결국은 진흙에 우리가 그 어린애들이 그 선을 긋듯이 굉장히 순수하고 근원적인 선들을 이렇게 그었어요. 저도 그림을 그리면서 최근에 물의 서사를 그리면서 폭포줄기라든지 수평적인 물줄기를 그리면서 거의 그 무법의 상태로 그리는 그 자체가 또 다시 펍이 되는 어떤 가장 순수하고 근원적인 원초적인 선 그리고 그런 행위들을 갖다가 캠퍼스에서 아주 극적으로 연출하는 하나의 연출의 어떤 직관적인 그런 걸 갖다가 물의 서사로 이렇게 담아내면서 긴장되게 끌어내는 어떤 직자적인 그런 표현들을 지금은 물의 서사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 물의 그 언어를 담아내고 있습니다. (1990년) 후반부터 이제 역사의 상처의 치유의 개념으로 이제 물길을 내고 그 물길이 이제 더 커져 가지고 이제 큰 강줄기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큰 강줄기를 그리면서 이제 결국에는 또 이제 그 수직적인 폭포를 또 연구하게 됩니다. 1999년 이제 금강산이 열리게 돼서 금강산 답사를 통해서 그 수직적인 폭포, 긴 큰 폭포들을 대하면서 수직적인 폭포의 의미를 더 깊게 생각하게 되고 또 그 당시에 이제 김수영 시인의 그 폭포라는 시가 있는데 시에 보면 그 고든 소리라는 의미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수직적인 폭포를 그리면서 그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지는 그 폭포의 그 고든 소리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맞이했던 그 역사의 소리 고든 소리고 그런 고든 소리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일깨워주는 어떤 양심의 소리에서 그런 소리들을 갖다가 제가 큰 폭포들을 그리면서 그 폭포에다가 역사의 그 의미를 갖다가 고든 소리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담고 그 폭포를 통해서 양심의 소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시대의 소리를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역사의 소리를 이야기한 그런 수직적인 폭포를 쭉 담아서 그려내면서 또 그런 폭포가 결국은 흘러서 커다란 이제 강줄기가 되고 우리 땅의 역사를 이렇게 흘러가는 도도한 강줄기가 되어서 그 우리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우리 삶이 나아가는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커다란 어떤 힘 우리의 그 에너지를 갖다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물의 서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이제 쭉 한 20년 이상 이제 물 작업을 하면서 폭포줄기라든지 강줄기 작업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 현대인들이 대부분 보면은 굉장히 이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. 어떤 출구가 없어요. 대부분 보면 현대인들이 내 자신부터 우리가 뭘 하더라도 항시 허전하고 항시 막혀 있고 또 어떻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화되지 않는 몸을 늘 갖고 이제 살아가는데 저는 그 사람들의 어떤 갖고 있는 어떤 이런 마음속에 있는 묵은 찌꺼기들을 좀 이렇게 폭포줄기를 통해서 좀 씻어내리고 좀 치유해주고 싶고 좀 어떤 그 삶의 출구 같은 것을 이렇게 좀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힘 같은 것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가는 어떤 그 삶의 희망 같은 것을 삶의 힘을 갖다가 저는 이 물그림을 통해서 좀 제시해 주고 싶어요.